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강하는 날입니다. 네, 내년도 무술년이죠. 네, 내년도 무술년에 대한 구군을 이렇게 전망하는데 네.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매년 구군 전망은 동짓날 여기 보면 다음 카페 있지요? 네, 다음 카페 개운명학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 구군 전망 코너에 항상 올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12월 20일자로 아침에 올려놨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도 이제 구군 전망을 할 때 기본 방향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 첫째 보니까 내년에 무술년에 간지죠. 간지. 네. 청강과 지지의 의미가 있어요. 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술년에 구성이 있어요. 광의로 따지는 구성이 있죠. 구성에 대한 의미, 그리고 각 국내외 지도자들이 구성이 연구성이 있거든요. 네, 연구성과 금년 내년도에 월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국내외 지도자의 그 운세가 있어요. 국내 지도자 운세는 크게 그 사람이 태어난 연도를 가지고 생년 월일 가지고 시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시가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력으로 가정하고 다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풀고 거기에 대한 각 나라의 각국의 서로서로의 또 각 지도자끼리 궁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 지도자와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런 관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궁합도 한번 보고, 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동짓날 아침에 스님이 주역으로서 이렇게 효를 뽑습니다. 이 효를 뽑았는데 그 뽑은 게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내년도에 구군 전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구군 전망을 몇 년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참 격동기였잖아요. 촛불 집회도 있었고, 또 대통령 탄핵이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구속도 되고 그랬죠. 전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것 등 관련해서 굉장히 급변한 그 시기에 어쨌든 간에 작년에 뭐 100% 맞췄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상당하게 근사치로 작년에 좀 예측을 했어요. 내년도에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무술년이라면은 이 무술의 의미가 아래위가 토지요. 크게 토. 근데 이 밑에 있는 지지는, 위에는 천간이고 밑에 지지는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진정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같은 토긴 하지만 지지는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같은 토끼리의 만남이지만, 그러나 상당하게 밑에는 실제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내년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토는 신인가요? 신이죠, 신이. 신이. 그리고 큰 대지, 엄청난 대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를 가지고 있고 큰 땅 그리고 색깔은 황색이지요. 황색. 황색인데 밑에 술 하면은 우리가 12 지지로 볼 때 술은 개에 해당하나요? 맞죠? 개, 술.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견이죠. 황견이 황견. 그렇죠? 누룽개. 똥개라고 하죠. 어쨌든 황견은 누룽개죠. 누룽개인데 이 누룽개가 굉장하게 충직합니다. 충직하다.
자, 충직한 개면서 너무 충직한 개니까 주인한테 충성하지만은 주인 아닌 사람한테는 물 뜯지요.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질이 뭐냐면 같은 자기들끼리는 하도 좋아. 그런데 자기가 아닌 상대를 비하면 물 뜯는 거야. 그런 물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 정도만 알아도 내년에 대충 돌아가는 게 이제 감이 잡힐 겁니다. 내년 구분이라는 게 이러한 것은 내년에는 자 RAB가 이거는 상하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상하가 서로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을 우리가 십성으로 보면 이게 비견성이죠. 맞나요? 네. 비견성이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이거 지장간 이것이 이것도 비견에 해당하면서 정은 토생 화생토니까 정인에 해당하죠. 네. 정인에 해당하고 신금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상관. 신금은 토생금 상관이죠. 네. 그래서 내년에 이 뿔 달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상관이 뿔 달렸잖아. 금이 뿔 달렸잖아. 그리고 이 금은 이 말하는 성분이잖아. 네. 상관 맞지요? 네. 그래서 뿔 달리게 말을 한다. 독한 말 한다. 아. 내년에는 뭔가 모르게 독한 말. 독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구나. 또 그 다음에 정인이니까 한편 봐서 정인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좀 충직하지요. 네. 예, 충직하다. 충성스러운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 합리화라고 볼 수 있다. 네. 합리하게. 자기 합리화 맞죠? 네. 예.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으로 보는 거야. 네. 알겠죠? 네. 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내년에 우글우글 하겠다. 비견은 뭐냐면 물이죠. 물이 같은 물이지요. 네. 같은 소위 말해서 패거리 맞나? 패거리.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아까 누가 똥개라고 그랬는데 좀 지나칠 말인데 어째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정말로 충직한 개가 되는데 똥개처럼 막 그냥 왈왈왈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물을 지어가지고 막 짖는 그런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사실은 어째 보면 이 무술이라는 게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다시 이제 하나 뜯어보면 상관은 독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위에는 뭐예요? 북, 밑에는 남. 그럼 북과 남은 북과 남은 사이가 북은 이미 하나로 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하나로 지금 뭉쳐져 있지요. 네. 뭐 죽거나 말거나 막 그냥 뭐가해서 핵무기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다 중심 모여 있잖아. 네. 모든 생각이 핵에 다 모여 있잖아. 그 사람들은. 네. 맞지요? 네. 뭐 경제건 국방이든 외교건 간에 핵 하나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잖아. 네, 네. 김정은이가.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어. 근데 남한 어떠냐면은 그야말로 왈왈왈 하는 사람들이 얼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특히 내년에는 남북한이 북쪽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데 비해서 남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한꺼번에 낼 거라 이 말이에요. 네. 지방선거도 예. 있어요. 지방선거도 있죠. 내년 6월달에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서로 어깨를 비등하게 두면서 서로가 힘겨루기 합니다. 내년에 네.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뜯어보면 남한 내에서는 그차말로 막 똥개처럼 완전히 그냥 자충우돌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왈왈 짖기만 짖어대 날뛰기만 한다 이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만 보면은 내년도 한 해가 좀 시끄럽겠다. 자, 술은 원래 의미가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요. 애가 많죠. 시끄럽다. 그래서 일단 내는 방향은 이렇게 돼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술은 그런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 봤을 때 토가 아래유가 많지요. 네. 그 산이 엄청나게 겹쳐져 있다는 뜻이죠. 산 위에 산
첩첩산. 어. 땅도 가도 넓은 사막. 이런 식으로 물 한 방울 없지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각박하다. 깜빡하지. 각박한 그런 생각. 네. 그리고 이 무술이라는 이 개념이 보다시피 이거는 괴강이죠, 괴강. 네. 이 술도 가이드 괴강과 같은 거기 때문에 매우 고집스럽습니까? 네. 고집스러워. 나 말 안 듣는다. 그러면서 밀어붙이면서도 또 뭘 탐을 하냐면 물이 없잖아요. 네. 그 물이 없으니까 물을 너무 탐해. 어. 물이 뭔가요? 재지요. 제죠. 그래서 내년에는 사람들이 니도 나도 재를 탐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네. 재물을 탐하느라고 뭘 해요? 부동산, 관계,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요새 또 나오는 뭐 비트코인인가? 네. 뭐 그런 것까지 해서 막 투기를 하게 되면 내년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년에는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 구분 전망가 전체 경기를 보게 되면 일반 우리 사람들도 많이 따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함부로 경금망동 해가지고 아.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또 주식 이런 걸 투기식으로 뭐 투자야 관계없지만 투기식으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간지 의미는 대충 나와 있는데 바짝 말랐잖아. 네. 그 바짝 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너무나 먹고 싶어해. 그 말은 뭐냐면 돈에 대해서 갈증이 난다는 뜻이요. 그렇단 말은 우리는 그 일반 사람들의 삶은 돈이 없어갖고 허덕인다는 뜻이다. 각박하다.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무술연의 이런 전체적인 걸 봤으면 이제 구성을 하면 구성. 연구성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겠습니다. 물론 연구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모르는 분이 계셔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전체의 연구성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내년도가 2018년이죠. 네. 2018년은 마지막 끝수가 1 플러스 8하면 9가 되지요. 네. 1 플러스 8은 9이에요. 자, 숫자 9면은 2000년 넘은 숫자는 9에서 빼지요. 네. 9에서 빼 0이 나오지요. 그럼 다시 9로 0은 9로 봅니다. 9 숫자가 본명 이게 내년도에 있는 연구성인데 연구성이 9가 어디 들어가냐면 요게 중앙에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네. 중앙에 9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순수가 어떻게 구성을 흘러가냐면 9 바로 앞에 여기는 8이 8. 이렇게 화살표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8보다 하면 다시 1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여기 위로 올라가거든. 방향이 2. 그 다음 이렇게 와요. 그럼 3.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요. 4. 반대로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5.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6. 그 다음 이렇게 오면은 7. 이렇게 하면 내년도의 연구성의 표가 완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5가 있는 것이 오항살이라고 해요. 구성의 살이야. 살은 이제 안 좋은 거죠. 오항살. 스스로 오항살은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향이 뭐냐면 이 방향은 수방향이야. 북방이야, 북방.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오항살이 북이 있다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북쪽에서 스스로 잘못돼가지고, 네. 스스로 북쪽이 잘못돼가지고 남쪽이 손해를 볼 수 있겠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네. 그래서 남쪽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안갑살. 남쪽은 손해보고 북쪽에서 잘못돼가지고 그런 게 남과 북이 동시에 둘 다 뭐냐면 안 좋다는 뜻이에요. 남도 북도 힘들죠? 네. 이유는 뭐냐면 북쪽에서 잘못된 걸 해가지고 원자탄 쌓아올리고 또 스스로 북에서 붕괴 조짐이 있어요. 예. 그런 조짐이 있으니까 그거 해서 남도 똑같이 그 아래 위로 같이 있는데 피해를 안 입을 수 없잖아. 네. 있지. 그래서 남쪽은 앙금살을 만든다. 남과 북이. 자, 그렇게 모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무슨 년인가요? 예. 술. 네. 근데요, 술을 집어야 하는 술과 방위로 봤을 때 이 방위가 여기가 이
이 수가 여기 자방입니다. 맞죠? 네. 여기가 추, 인, 묘, 진, 사. 여기가 남쪽에 오방이야. 오, 미, 신이죠? 유, 술해. 이런 방위가 된다면은 결국 이 술과 반대되는 쪽에가 있는 것이 여기가 진이 여기 있지요. 네. 그래서 파살. 내년에 파살이 이쪽에 생깁니다. 밑으로 치면 어디냐면은 여기가 동이거든. 네. 동이고 이게 남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동남 간, 동남간인 이 공간을 손방이라 그래요. 네. 따라 손방. 손방. 이 손방이 목에 손방 목방이 내년에 파살로 깨지게 됐다. 근데 내년에 이제 이게 내년 연도가 전체적으로 파살이 동남방이 깨지는데, 동남방하고 우리 한반도의 동남방의 위치가 되냐면요, 부산 또는 경주, 그 다음에 포항, 뭐 조금 더 가까이 와서는 대구까지 들어갑니다. 예? 대구, 부산, 그 다음에 울산, 그 부분이 동남방입니다. 예. 동남쪽에가 이렇게 깨지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내년도에 보면 월별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죠. 네. 나중에 여러분들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제 연구성을 스님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거든. 네. 근데 이거 보면은 3월 달에 여기가 안금살까지 맞아. 안금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월 달에 파살이 2개 맞아. 11월 달에 파살이 2개 맞아. 12월 달에 또 안금살 맞아. 고로 내년도에 동남방 여기 있는 방위에 10월, 11월, 12월 그리고 3월 달에 파살 내지는 안금살까지 동시에 맞습니다. 네. 2개 겹치기 때문에 내년도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지진이만 일어나잖아요. 네.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년 3월과 10월, 11월, 12월에 그쪽에서 어떤 지금 뭐 지난번에 일어났던 그 정도의 지진이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진 외에도 크고 작은 무슨 사건?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 관련. 지난번 우리 봤던 데 뭐 있었어요? 열차 사고나 긴 거 있잖아요. 열차 사고, 비행기 사고, 배 사고, 이런 사고들, 교통수단과 관련된 사고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혹시 동남방에 또 그럼 더 확장시키 보면은 저 밑으로 내는 일본 밑으로 내려가면 열도 내려가면 그 괌, 오키나와 그런 것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괌이나 거기 오키나와 쪽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분들도 내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숫자 있잖아요. 3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이 넉 달은 좀 주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남북이 대치세면서 월별로 충돌이 일어나는 아까 얘기했던 남과 북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이 6월달이에요. 6월달 우리 선거가 있죠. 선거 있는데. 그래서 선거에 보면 이 남쪽이 또 오항사를 맞아요. 희한하게. 알겠습니까? 월별 오항사를 맞고 북쪽은 뭐예요? 북쪽은 또 안금살 맞아요. 남쪽에서 그렇죠. 남쪽에서 맞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가 마치 우리나라가 지방선거 있잖아. 네. 그래서 그 당시 만약에 그 보통 스토리 일어난다면은 혹시 북풍 그 선거할 때 되면 북풍이 나잖아. 옛날에 일어났잖아. 금년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남쪽에서 잘못된 요즘 그 보면 좌와 우가 우리 한국에 있는 좌우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보수와 진보가 아까처럼 너무 지나쳐 독한 말을 많이 해요. 알겠습니까? 독한 말을 하는데 아까 똥개처럼이잖아요. 왈왈거리면서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패거리 싸움을 너무 심해가지고 죽는 거는 국민이야. 정말로 진정불이 나지요.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남북이 다 손해보는 그런 경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선거 때
정말로 좀 잘하면 좋겠어요. 이만큼 페이플레이를 하면서 지나치게 흑색 클린하지 말고 흑색 선정 잘못해가지고 뭐 남북이 실질적으로 이상하게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6월달에 이 역학으로 구성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가 7월달에 그 다음 달에 7월달에가 참 심각한데 7월달에는 이 앙금살이 여기 두 개나 생겨요. 남쪽에. 예? 알겠습니까? 북쪽에는 왕살이 두 개 생겨요. 그걸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7월달에는 이 북쪽에서 너무 스스로 잘못했죠. 어? 북에서 너무 잘못된 것 때문에 남쪽이 지금 박살나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앙금살 맞았잖아. 그게 뭐 박살난다 해서 뭐 전쟁이 터진다는 게 보다는 심각한 우리 내분이 내부 격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서로 좌와 우서 막 그냥 싸움 막질하면 내년에가 개처럼 싸운다 그랬잖아. 개처럼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 내년에 국민들만 죽는 거지. 지금도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 하면서 싸우다가 민생 뭐가 하나도 맞아요. 지금 이제 국회 통과되지 않은 법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도 계속 지금 개들처럼 싸우고 있어. 실제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는데 개는 몽둥이 약인데 그 어떻게 할 수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너무 싸우고 자기 명령을 한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든지 모르겠어. 사람은 다 죽어가 있는데 다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알겠습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좀 이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자고 따지보면 신물 납니다. 신물 나다 신물. 이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좀 마무리 지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5월달에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내년에 힘든 구석이 뭐냐면 12월달에 가면요 다시 이제는 여기도 파살 앙금살 여기도 파살 앙금살 다 같이 생겨요. 동남방아 안쪽에. 그래서 내년에 보면 아마도 북쪽도 힘이 많이 들지만 남쪽도 많이 힘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남쪽도 내년에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인다. 그래서 결국 뭐냐 내년에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너무 우리끼리 너무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내년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좋을 일 하나도 없고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지금 이제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우리 한국 내부에서 남남 갈등이 있느냐 이 말이야.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남남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 알겠습니까? 심각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 무술연의 연구성 의미가 따지보면 내년 아까 저게 얘기한 그 연도를 있지요. 그때는 정말로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신 차리고 누가 이 카드라 통신 있잖아요. 누가 뭐 카드라 하면 막 그 소리 지금도 와 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제발 좀 내년에는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뭘 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의 이익이 뭔지 국군의 이익이 뭔지 냉정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자꾸 카드라 통신 뭐 그에 얘기하지 말고 뭐 카드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와 하고 지금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야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을 두둔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이전 투구가 돼가지고 내년에는 무술년에 똥개처럼 싸울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년 한 해는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외 지도자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이 내용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당사자인 분들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그게 거론이 되기 때문에 좀 그거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는 특강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이죠.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무술년은 내년에 이 나무 모형으로 평지목이라 그래요. 평지목 알겠습니까? 무술년은 평지목인데 이 평지목이라는 것은 나무가 평지에 있으니까 고등나무잖아. 뜯어서 쓰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생활, 실생활에 적용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무술년은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이 충직한 면도 있거든요. 얘기했죠. 충직하기 때문에 합리적 문제로 해서 내년에는 이 무술 자체가 여러분 무술을 할 때에 이 무토가 이 편인성이죠. 알고 있습니까? 편의성이죠. 자, 경금에 대입하면 편인성이죠. 네. 이 편인성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요 속에는 핵심이 정화가 있잖아요. 이게 정인이잖아요. 정인과 정인과 같은 이런 내용들은 유예지향적이다, 과거지향적이다. 이거야 과거지향적이죠. 그래서 내년 한 해는 과거지향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 해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선거도 선거지만은 과거지향이 뭐예요? 과거사 문제. 과거사 문제가 뭡니까? 지금은 적폐청산이죠. 적폐청산을 가지고 1년 내내 금년도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적폐청산 가지고 내년에도 대감론을박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 따라서 그 당사자 되시는 분이 지금 거론되어 있는 MC죠. 지금서도 꿈쩍꿈쩍 MC죠. 전 대통령 M 대통령. 그 M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가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아마 많은 큰 이슈를 가지고 진행될 걸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매사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지도자에게는 이게 무술년이 좋게도 작용하지만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정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우리 대통령 지도자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국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결정을 하면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일조가 지금은 우리가 을해로 알고 있죠. 을해 일조예요. 을해 일조고 약간 강한 그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연도가 임진생으로 되어 있죠. 임진년 을해 일주입니다. 그래서 화토를 좋아합니다. 화토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년도에 토가 내년도에 무술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교적 좀 좋은 작용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명성이 이 산목이요. 산목 알겠습니까? 본명성이 산목인데 내년에 산목이 여기 어디 있노? 관산에 위치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파살 안 맞았지요? 안금살 안 맞았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그래도 무난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좀 그래도 내년 국군 자체가 무술년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갈등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이 나무를 산목이잖아. 나무잖아. 나무를 요 간산에다가 심어가지고 산에 심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내내 일 열심히 하는 그런 해로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왜냐하면 이분이 산목이기도 하고 을목이잖아요. 을목의 토는 술토는 내년에 정제제. 맞아요. 아래임을 정제잖아요. 정제니까 내년 열심히 일하지. 열심히 일꾼처럼 내년에 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본다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열심히 일한다면 내년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정부에서는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걸 보이죠. 그런 걸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2월달에 뭐가 있냐면요. 평창 올림픽이 있습니다. 근데 2월달에 평창 올림픽이 있는데 내년도에 구성을 보게 되면 평창 올림픽 2월달이거든요. 2월달에 막 그렇게 이 화살 깨지는 그런 거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그러고. 그래서 2월달에 평창올림픽은 무사하게 국내외 국제적으로 힘을 도움받아가지고 평창올림픽은 긍정적으로 잘 치르지 않겠느냐는 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아까 말한 대로 지진과 관련 지진 또는 대형사고 이런 관련에는 좀 있다 했는데 그것이 한반도 동남쪽인 경주, 포항, 울산, 부산 있지요. 아까 얘기했지요. 여기에 지진 내지는 그 교통 큰 대형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도 포함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좀 큰 걱정이 앞서겠죠. 예. 그러나 국민들도 단합하고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예방을 해야지 소방정보도 잘하고 또 정비도 잘하고 해서 그런 사고 안 나게 하고 좋겠어요. 그럼 무난히들은 뭐 그것도 다행히 없지. 근데 세월호 사건처럼 그런 사건 터지면 곤란하다 이 말이야.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학여행 시절이나 열차 타는 수학여행 시절이나 또 등등 그런데 아까 이 방향이 원래 여행 중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이지. 맞죠? 네. 여행과 관련된 것이고 긴 거 맞죠? 예. 그리고 동남방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잘 보고 특히 또 모르지 저 부산에서 저 일본까지 가는 그 배 있잖아 배 네. 해류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조심할 가능성이 있네요. 자 아무튼 그런 방향이 동남방에 그렇게 보인다. 자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지방선거 내년에 어쨌든 요 물상에 무수리 아래위가 팽팽하다고 했잖아요. 네. 접전이 접전. 네. 자 요걸 국내로 온다면 요 위에가 여당 밑에는 뭐예요? 야당이라. 고로 여당은 똘똘똘 뭉쳐가 있는데 야당은 복잡하지. 네. 이걸 만약에 북으로 본다면 이 남쪽에 서로 싸우듯이 이거 여당은 지금 내년도 선거에는 똘똘똘 뭉쳐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야당은 지금도 우리가 전망도 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세계로 쪼개져 있잖아. 딱 맞지?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막 하는데 상당하게 잘 진압이 안 되는 바람에 서로 좌우가 이렇게 서로가 백중지세라 하나. 그래서 지방선거가 막상막하로 하는데 여기 다 합친 거 하고 네. 여기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하고 밑에 거 다 합치면 네. 위에 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여당이 많이 차지하겠어요. 네. 그런데 아마 지금 전망을 봤을 때는 현재 어떤 추이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전망에는 지금 현재 여당 그 프리미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현재 여당 프리미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전망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나친 자만심 가지면 국민 절대 맞습니다. 그러고 내년에 이런 말 함부로 말하는 말 있잖아요. 독한 말. 네. 스님이 지난번에 독한 말 때문에 마이너스 당한다고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금전에도 똑같습니다. 이번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말하더라도 조금 순화시키면 좋겠어요. 지나친 그 원색적인 말 있잖아요. 이번에 지나친 원색적인 말 해가지고 물러간 사람 하나 있죠? 네. 원혜훈인가 하는 사람 있죠? 네. 여자분 계시죠? 예, 예. 그분 지난번에 뭐 포항에 뭐 지진 일난 것 같고 뭐라고 이상한 말 했죠? 뭐 하늘이 내리면 재앙 같다는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래. 그렇게 말하니 이번에 또 가만히 있어도 될 게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는 이제 말하자면 함량 미달, 인격 미달, 불난지에 붙이자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가 이제 생명 끝납니다. 끝나요. 그게 앞으로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인성이 된 사람. 인성이 된 사람이 정치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요즘 인터넷 시대잖아요. 딱 보면 아는데. 그래서 절대 국민은 무섭게 생각하고 국민한테 그래 해야지 국민을 얕잡아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설 땅이 없어집니다. 자, 국민 철퇴될 거예요. 경제는 내년 전망은요. 국내외와 경제는 열심히 뛰시는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무술이 아까 말한 대로 물이 너무 많잖아. 물이 많은데 이걸 막 아무리만 해도 그 돈이 참 갈증 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작은 소득이지만은 서로 나누어 먹으면 좋겠지요. 작은데도 작은 것에도 뭐해? 만족을 해야 된다. 작은 소득이라도 만족합시다. 내년 한 해는 그래 살아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특히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두기 있지요. 요새 뭐 이상한 화폐 나오는 거 뭐 그런 있잖아요. 그런 화폐나 가상화폐나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 등 내년에는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고 후회하지 말고 내년에는 그런 걸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자, 과거사 문제 보겠습니다. 내년에 적폐청산의 흐름은
이게 계속 이어질 전망은 무술이 뜻합니다. 무술을 1년 내내 적폐청산의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미래지향적이 아니에요. 내년에는 무조건 내년은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리고 과거지향 일단 청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4대강 관련이죠. 네. 4대강 관련 문제하고 방산. 지금 방위산업 관련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방위산업 관련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미리를. 방산 관련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자원 외교 관련 등등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MOC 있잖아요. 네. MOC에 초점이 맞춰지죠. 네. 이것이 내년도에 아주 급속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분이 MOC의 이분이 일주가 신축이 신축. 자, 신축으로 나와 있는데 신축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술년을 맞이하면 추술 경되나? 네. 맞나? 맞아요. 형살이 벌어지지. 그리고 내년에 무술년이니까 토 속에 막 파묻히잖아. 네. 자, 이 금이 소위 보석이지. 이 보석이 내년에 토 속에 파묻힌다.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스스로 상상해 보세요. 토 속에 파묻힌다. 파묻히기 쉽다 그래야 되겠네요. 내년 특히 언제냐? 내년 6월 7월이 이 사람이 감궁에 속하는 게 6월과 7월에 이 감궁에 들어가요. 본명성이 내년에 오거든요. 이 MOC가 본명성이 옵니다. 네. 5가 내년에 6월 달에 빠져버리네. 두 개가 다 7월 달에 이렇게 갇혀버립니다. 5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7월 달에 양력 7월 달에 5가 두 개 1 구덩이 아니죠? 구덩이 어딥니까? 구덩이라는 것은 감옥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구덩이에 빠져다 이 말 이렇게 6, 7월 달에 만나게 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그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의 본명성이 6월 7월에 감궁이기 때문에 감국은 감옥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맞죠? 구성에서 그 뜻하잖아요. 자, 국내 정치 경제 남북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남북 문제 보면은 남쪽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무난하다 그랬죠. 내년에는 그렇게 뭐 자기 문서로 봐서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남북 문제 볼 때 이제 상대가 되는 사람이 북쪽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일주가 그 사람도 신축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병신을 알고 있었는데 네? 이 83년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84년생이 더 유력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님이 84년을 적용했어요. 해봤더니 84년 신축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래 신축은 아까 여기 있는 MOC와 같이 파묻히죠. 파묻힌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근데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뭐냐면은요 이 구성이 즉 본명성이 8이야 8 알겠습니까? 본명성 8이니까 내년에 1년 내내 파산 맞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8 1984년생이면 12가 12가 맞네요. 이제 마이너스이니까 10에서 맞네 8 맞지? 네. 8이 8 그 8은 내년도 1년 내내 뭐가 와요? 파산을 맞고 있잖아. 근데 파산 맞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7이 내년에 완전 힘들어지는 경우가 3월 달에 8, 3이 앙금살 맞고 내년에 3월, 10월, 11월, 12월 그게 우리 그 남쪽에 지진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영향 똑같이 같아요. 그게 3, 10월, 11월, 12월 똑같이 그렇게 팔이 파살과 앙금살을 같이 맞아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살 맞고 있어가지고 내년에 북한에 최소한도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상 변동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냥 이건 하나의 전망이죠. 네. 그걸 봐서 파살이 맞으니까. 그리고 이 신축이 뭐에 들어가요? 술토에 파묻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거 봐서 그거로 인해서 남쪽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대회는 한 해 동안 어쨌든 간에 무술련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한다고 그랬지요. 네. 완성시킨다고 난리를 지기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경제가 북한 경제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데 혹시 모르지요. 이런 부분 전망 보고 북한에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 정보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알려줘가지고 우리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 좀 자제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좋게 될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 좋게 될 수 있지 뭐. 안 들어먹지 젊은 사람. 말 안 듣겠어요? 네. 그말 할 수 없지 뭐. 자, 우리 남한 사람들이 절대 말 안 듣겠다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야. 그 바람은 말을 잘 들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자, 한미 관계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 자, 보여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밀주의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보면은 자, 해민은 합됐죠. 네. 근데 문재인이가 기토를 그거 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극하지. 트럼프는 사실상 기미 일조가 굉장히 강해요. 맞죠? 네. 일조 강해서 자기 스스로는 정말 자존심이 강하고 하는데 이 자존심 강한 사람은 계속 꾸기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가다가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중국 가버렸죠. 네. 그러면서 조금 꾸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보면은 이 문 입장에서는 목국토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밑에는 실질적으로 하바지요. 예, 하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제스처를 그래 하더라도 음. 실제 우리 한미 동맹은 굳건합니다. 이건 하지. 그 당연하지. 그걸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너무 미국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너무 많아. 그렇게 너무 심한 겁니다. 네. 아무리 뭐 대통령이 그렇게 못할까봐 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그래도 옛날 대통령보다 못할까봐 그죠? 네. 그래서 이 어리 기토를 그걸 하게 되면 그렇게 조금 힘들긴 해. 네. 트럼프를 좀 힘들게 해. 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러나 미국에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년에가 무술년이죠. 네. 근데 이 사람 토가 나는데 토가 너무 많이 부딪히잖아. 예. 그래서 트럼프가 내년에 트럼프는 여러 가지 일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나치는 보호무역주의죠. 그렇죠? 트럼프의 지나치는 보호무역주의가 국제적으로 따돌린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스캔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났죠. 그것도 나중에 내년 미국의 중간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잘못하면 참패에 당할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내년 7월달 하고 12월달이 7월달, 12월달이 트럼프한테는 매우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탄핵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7월과 11월 두 차례 트럼프가 위기의 국내 정치적인 위기를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국내적인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안보 강경 노선을 또 택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국내에 시끄러우니까 이걸 어디로 돌린다? 동북이나 아니면 저쪽에 중동 쪽으로 또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이 게임에 놀아나지 않을 사람은 문재인은 안 놀아나지요. 네. 어리 기토를 그가지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잘 안 놀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에 미국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말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안 듣잖아.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다 이거야.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지요. 네. 근데 이제 역학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토에 얼목이 좀 이렇게 부딪혀줘도 뭐 미국한테 아무런 소리는 안 가잖아요. 네.
뭐 손해가 끄봐 안 가지. 우리도 살기 위해서 사는 건데. 한일 관계 아베 일본 수상은 무슨 일주 경진일주지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아베는 경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잖아. 경진일주에 경진일주는 이게 칼들은 사무라이지. 예. 사무라이인데 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역대 수상 중에서 가장 칼기가 강한 사람이요. 뭐냐? 이 총칼을 가진 그런 기운이 많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무경화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딱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경화하고 어라고 보세요. 을리가 합인데 을이 자기 주체성이 없어져 버리지. 없어지죠. 아베하고 서기만 서면 문재인이가 막 꼬리를 내려야 되거든. 네. 그만큼 지금 사이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합이 좋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경감한테 서면 그냥 꼬리를 내려야 돼. 그리고 밑에도 진의 원진이지. 정말로 미운 사이. 철천지 원수요. 그렇게 해서 제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위안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쉽게 풀릴 전망은 안 보이고 계속해서 좀 평행선을 달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한일 관계는 평행선. 한미 관계는 우리가 잠깐 조금 그렇게 하기는 해도 미국은 큰 영향 받지도 않고 또 한미 관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뭐 특별 문제가 없다. 한중 관계라 봤더니 시진핑이가 일주가 봤더니 개미라 개미. 자 보세요. 자 개미하고 을하고 봐요. 궁합이 좋지요. 네, 수생목하고 개가 수생목하고 햄이 합이죠. 네. 시진핑이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은근히 누구한테 마음이 있어요. 문재인한테 은근히 마음이 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하마지요. 예. 이렇게를 보고 내년도에 시진핑도 자기가 내년도에 이 사람이 좋거든요. 운이. 시진핑도 내년 운이 좋아요. 문재인도 내년이 좋기 때문에 서로 양국은 내년도에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데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중 관계는 잘 풀어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러 관계. 한러 관계는 푸틴의 일종의 병술이지, 병술. 나 다 써놨네요, 보니까. 병술. 자, 푸틴의 병술인데, 봤더니 그건 나쁜 거 아니죠? 네. 뭐, 우리, 하토가 김신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하토가 길신이잖아요. 네. 나쁜 거 같지 않고 술애가 서로가 이제 뭐, 네. 서로 전문이 보이죠? 네, 그렇게 나쁜 관계는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좋은 관계도 아니야. 그래서 서로가 지금 러시아는 북쪽하고 어쨌든 간에 북쪽 눈치 봐야 되잖아. 네. 그런 입장에서 서로 두 국가끼리 원수끼리 마음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원수가 마음이, 자, 러시아도 마음이 있고 어디도 마음이 있어. 시진핑하고도 마음이 있잖아. 그런데 사실 큰 그건 없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 신축인 우리 이 김정은 동지, 김정은 위원장 보여. 김정은 위원장이죠. 네. 이 사람하고 병수라고 보세요. 러시아 보면 병신 합이죠. 왜 병신 합수가 마음은 합쳐졌죠. 네. 그런데 축술형이죠. 네. 그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말이에요. 안 돼. 저 두 사람이. 네. 또, 요 봐요. 옆에 있는 이웃 나라에. 자, 중국과 보는, 이것도 서로가 보면은, 금생수. 충미충은. 이, 김정은이는 어차피 시진핑한테 마음은 두지만은, 밑에 충미충하지요? 네. 서로가 형사에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뿐이네. 마음뿐이야, 마음뿐. 서로 마음뿐이에요.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 이렇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어차피 내년도에는 우리가 국내 문제는 조금 이렇게 시끄럽고 하지만은 국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남북이 물론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핵 관련해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우리가 슬기롭게 잘 지내왔듯이 내년에도 잘 지나가는데 한편 내년에 우리가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북한을 가지고 남에서 남남 갈등이 이렇게 나겠지요.
그런 문제가 내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침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동제는 아침에 뭘 봤냐면 동제 아침에 주역을 봤더니 표가 이렇게 났어요. 5, 6, 7이 나왔어요. 5, 6, 7이 나가지고 아침에 5, 6, 요거 7, 요거는 소위 이거는 변동을 뜻하지요. 변동 알겠습니까? 변호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5, 6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실은 5, 6 이거를 풀어보면 수풍조 학교 사건 수풍정이 하나 생기는데 요걸 7 변호를 따지고 보면은 1효가 변호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1효가 7 빼면 1효가 변호가 됩니다. 1효가 변호가 되는데 이 변호가 되면 요걸 고려를 해서 수천수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수천수. 첫 개는 수풍직이고 두 번째 변호를 고려했을 때는 수천수가 되기 때문에 수풍적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이 물숫자에 바람풍자에 이 우물 정자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우물 속에 물을 버리려면 두루박이 있어야 돼. 두루박이 있어야 되는데 두루박이 없으면 되나 안 되나? 물 못 끓어올리겠지. 그래서 뭔가 하면 내년에는 자 물과 두레박 관계 알겠습니까? 수풍정에는 이게 있는 샘물 저 우물을 갖다가 내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년에는 무술년이 바짝 말랐나 말랐나? 말랐는데 우물에도 퍼물이 되잖아. 우물 퍼물라 그러면은 두레박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 물이 올라오지 그지? 두레박과 물과의 관계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레박은 물은 가만히 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나?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무술년회가 물과 토가 너무 많으니까 물 떠올라면 물이 아주 작잖아. 그럼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안 되나? 노력을 해야 그래서 내년에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노력 대가로 나온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여당과 야당도 무슨 관계? 우물과 두레박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여당만 있으면 안 돼. 야당만 있으면 안 돼. 여당 야당을 골고루 쫓아봐야 돼. 내년에 우리 국민들이 성숙된 국민들이 돼가지고 좀 한쪽으로 몰아주지 말고 좀 비슷하게 뽑아오면 좋겠어. 지금도 보니까 여당이 너무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됐어? 표가 지금 도대체가 지금 안 되지? 그러니까 조금은 비슷하게 좀 주면 좋겠어. 좀 더 여당을 좀 더 많이 해줘야 서로가 조금 이렇게 돼. 지금은 뭐 야당들이 그냥 힘을 짜니까 뭐 하나도 지금 진행이 안 돼. 맞나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주자. 그래서 무술년이 아마 내년에 그런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레박이 없으면 맑은 물을 퍼내지 못하지요. 서로 상생 안 하면 둘 다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한 놈 하면 되지만 한쪽만 너무 그러지 말고 또 한쪽도 지원해줘요. 그래 좀 비슷하게 좀 해주면 좋겠어. 그래야 서로 경제가 되지. 너무 뭐 야당만 말아도 안 되고 이당만 말아도 안 돼. 자, 내년에는 마음의 동료가 생겨서 국민들 마음고생 있겠나? 있지. 내년에는 이게 보면 알잖아. 두레박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그래서 수천수가 됐어. 수천수. 그래서 뭐냐면 수천수는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수천수가 뭐냐면 하늘의 뜻이 수천이라. 마음의 이 물 갖다가 이 수천 수는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초조하지 말고 물을 기다리라. 수천은 하늘의 물이잖아. 하늘 물이니까 비를 기다리는데 너무 초조하면 비가 안 오는 거라 오다 가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비를 기다리되 초조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는데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서 받을 준비를 해놔놓고
저수지도 잘 준비를 해놓고 준비를 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오겠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전망이 작은 소망은 이루어지는데 요 깨가 작은 소망은 이루어지는데 큰 소망은 잘 안 이루어져. 그런 무슨 말인가 하면 내년에 큰 소망이 뭐예요? 남북 문제는 뭐냐? 핵 타결. 그건 안 이루어져. 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핵 완전 타결을 그런 내년에 이룰 수도 없고 이루어질 성질도 아니고, 그런데 내년에 남북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서로가 감안해서 작은 어떤 소기의 성과, 뭐 내년에 뭐 하다못해 2월달에 북한에서 선수를 보낸다든지 조금 뭐라도 재수출을 하면 조금 낫겠지. 뭐. 그 정도 작은 정도지 큰 걸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년에 역시 내년 한 해도 남북이 대치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대신에 우리 국민들도 너무 초조하면 안 돼요. 국민은 초조하면 아이고 전쟁 나겠네, 빨리 우리도 뭐 이러면 어떻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면. 한국 국민들이 뭐 남은 아는 거고 하면서 저기 대비를 잘 하고 해야지, 그냥 그 누가 뭐 한다 카드라 통신에 너무 따라가면 안 된다. 국제무역은 내년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열심히 하니까. 내년에 국제무역 경제 문제는 그런 대로 다소 잘 이렇게 풀어지는데, 대신에 내년에는 외교관계 있잖아요. 국제 외교는 좀 이렇게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외교관계는 그렇게 쉽게 잘 안 풀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그 우리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저 대미 관계, 한미 관계 그런 경제 문제가 쉽게 막 풀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작은 거에도 조금 만족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지. 그리고 끈기 있게 내년을 추진해라.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런 뜻입니다. 작은 것에 하나에 노력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대신에 그렇다 해서 뚜레방 내밀면 안 됩니다. 뚜레방 내밀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년에 이 국민들이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아니 야당 중에 야당이 좀 싫다고 국민들이 야당을 하나도 안 찍으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또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도 적당하게 찍어줘야 돼. 그리고 또 여당도 기분 나쁘다고 여당 하나도 안 찍으면 안 돼. 어떤 사람 보면 막 여당 찍으면 막 전쟁 일난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 있더라고. 여당은 전쟁하는 전쟁주의, 뭐 야당은 평화주의,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상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짧은 사람 아니잖아요. 다 국민을 위하고 다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 흑색선전에 카드라 통신에 제발 좀 휘말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런 통신이 너무 많아. 니도 나도 요새 보니까 뭐 많이 만들어놨지요. 이 유튜브 뜨니까 유튜브에 온갖 게 다 올라가 있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안감은 숙감인지 모르겠어. 한번 이렇게 해서 내년도 무술용 부분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공부용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거지. 또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해보는 것이. 그렇고 해서 내년 1년도 한번 잘 지내보고 또 한 해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한 해 소망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다행입니다. 내년도에도 큰 소망 가지 말고 좀 자기 나름에 맞는 소망 잘 만들어 놓고 열심히 삽시다. 내년에 구원이 그렇습니다.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게 하나하나 달성하는 건 재밌죠? 너무 큰 꿈을 가지 맙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유.